자, 이번에 이제 테마 3인데, 자, 그 위에다가는 이렇게 쓰세요. 현대행정학,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그래서, 중첩되는 시기가 있는데, 1950년대 이후라고 이렇게 써두세요. 그냥. 이후 지금까지. 아니, 테마 3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테마 3 이후부터는 다 현대행정학이에요. 쭉,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까지. 다시 이제 지금 여러분 제가 행정학의 발달 계보에 맞춰서 이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행정학의 발달 계보를 크게 나누면 고전행정학, 신고전행정학, 현대행정학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내에서 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 거죠. 자, 82페이지. 자, 여기는 이제 발전주의라고 해서요. 발전주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시기적으로 이제 1950년대, 60년대 나온 이론이거든요. 자, 이 발전주의 행정학을 상징하는 게 비교행정론이 있고 발전행정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1950년대, 60년대 후진국. 어떤 나라 떠올라요? 한국. 이건 이제 후진국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행정학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게 1950년대 비교행정론이고, 그 다음 이제 60년대 나오는 게 발전행정론인데, 중요한 건 비교행정론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비교행정론의 뜻을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보세요. 먼저 비교행정은 줄침 부분, 자, 국가들 간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줄침 부분 다시 보세요. 국가들이라고 돼 있는데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진국. 여러분, 이 시기에 대표적인 선진국 어디입니까? 미국. 그리고 이 시기에 대표적인 후진국 한국. 거기다 연필로 써주세요. 미국, 한국. 자, 국가들 간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는 건데, 이제 국가들 간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는 비교 행정은요, 지금 현재도 있어요. 지금 현재 뭐 한국 행정하고 독일 행정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우드로 윌슨 시절에도 미국 행정학하고 유럽 행정학을 비교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특히 1950년대 나온 이 비교 행정론은 뭐냐면, 선진국하고 후진국 행정을 비교 연구하는 거야. 자, 1950년대라는 특정 시점에서 대표적인 선진국 미국, 그리고 대표적인 후진국 한국. 자, 이 두 국가의 행정 시스템을 비교해보면 어때요? 뭔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자, 비교하는 목적은 뭐냐? 뭐가 다른지를 알려고. 그리고,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을 해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할 때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생겼는지를. 여러분들 이 비교 연구가 대표적인 과학적인 연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자, 인간의 유형은, 사람의 유형은 크게 둘로 나뉘죠. 인간은 크게 나누면 뭐 아니면 뭐예요? 뭐야, 남자 아니면 여자지. 근데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는요, 진짜 틀려요. 남자는 여자 돼 보기 전에는 여자 이해 못해요. 여자는 거꾸로 남자 돼 보기 전에는 이해를 못해. 그래갖고 이건 이제 인류학 쪽에서 많이 문화 인류학에서 이런 연구 많이 하는데, 남녀 간의 행태 차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런 거잖아.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손잡고 손 꼭 잡고 극장 가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손 꼭 잡고 극장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가. 예? 가요? 절대 안 가지.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커피숍 같은데 커피 한 잔 시키고 2시간, 3시간을 막 수다를 떨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한 10분 용건만 딱 끝나고 나면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낫다, 나쁘다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야. 여자들은 진짜 대단해. 이렇게 이 말하는 힘이,
남자들은 결론, 용건 딱, 결론 딱,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지루하지, 그다음부터는. 근데 이제 여자들은 막 커피 한 잔 시켜놓고 2시간, 3시간 막, 응?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못다한 얘기는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차이가 왜 생겼느냐, 이 인류학자들 사이의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뇌구조의 차이라고 이렇게 봤었대요. 그래서 뭐 남자는 뭐 잔해인가 운해인가 발달하고 여자는 또 반대가 발달하고, 그래서 남자들은 좀 이성적인 측면, 여자들은 감성적인 측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 최근의 결론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학생은 그러니까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뭐였어요? 여아로 판별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방을 파란색으로 꾸며, 분홍색으로 꾸며, 분홍색으로 꾸미면서, 그리고 뭐 옷 같은 경우도 분홍색, 또 뭐 이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정서적으로 습득이 됐다라는, 지금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식의 관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자, 본문 보시면 82페이지. 비교행정론의 의 동그라미 2번. 줄친 부분 다시 보세요. 국가들 간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는데, 연구해가지고 뭐 하려고? 연구하여 다음에 끊고, 국가들 간의 선진국 행정하고 후진국 행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뭐예요? 원인을 찾는 거죠, 원인을. 자, 이렇게 하는, 요거를 이제 문화행단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1950년대라는 시점에 동양 문화권하고 서양 문화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로질러가지고 비교 연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과학적인 연구입니다. 과학적이다가 체크하시고. 자, 근데 자, 동그라미 1번. 여러분, 1950년대 이 비교행정론이 왜 나왔는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사회과학은 특히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생겨나요. 뭐 한국이 그렇죠. 자, 동시에 미국하고 소련이 1950년대 치열한 체제 경쟁을 펼쳐요. 특히 미국이 신생 독립국들을 자기네 자유주의 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쌀 퍼다 주고 밀가루 퍼다 주고 경제 원조 실시하고, 동시에 이 신생 독립국을 자기네 자유주의 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발달된 정치 행정 제도, 뭐 대통령 제도라든지 실족주의 제도라든지 이런 정치 행정 제도를요 한국에 갖다가 이식을 해요. 그랬지 뭐.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도들은 그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자, 그럼 이때 미국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미국에서 발달한 대통령 제도, 실족주의 제도 이런 것들이 미국이라는 나라 내에서는 원베스트웨이였거든요. 원베스트웨이였거든. 그러니까 그 제도의 공식적인 측면을 콕 집어가지고 한국에 갖다가 한국의 법률 속에 심으면 미국에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도 수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웬걸? 멀쩡히 돌아가던 대통령 제도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이거야. 그러려면, 자, 지금까지의 미국 행정학은 미국이라는 나라만 연구했어요. 후진국은 연구 안 했어. 근데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가 후진국에 와서 이상한 방식으로 병리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찾으려면 그 제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찾으려면 미국 행정하고 한국 행정을 뭐 해야 돼요? 비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그 원인 규명의 필요성과 함께 미국 행정학의 문화 기독적인 속성과 보편 타당성의 한계가 나타난 거지. 미국에서는 멀쩡한데 한국에 가서는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되는. 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치세요. 자, 선진국 후진국을 모두 포괄하는, 여기다 형광펜, 보편 타당한 일반 이론적 행정학 정립. 이게 비교 행정의 목적이에요. 보편 타당한 일반 이론적 행정학 정립.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편타당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보편타당하다는 얘기는 시공을 초월해, 영어로 유니버설, 시공을 초월해서 적용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지금까지 미국 행정학은 누구만 연구한 거예요? 미국만 연구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러면 진정 보편타당한 행정학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상에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후진국도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들을 비교 연구해서 나온 결론을 보편타당하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아까 제가 일부러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인간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만 딥다 연구해가지고 나온 특성을 갖고 인간의 특성이다라고 말하면 보편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면 진정 인간의 보편타당한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남녀를 비교 연구하는 게 필요한 거지. 자, 다시. 비교 행정의 목적은 선진국, 후진국을 망라하는 보편타당한 일반 이론적 행정학을 정립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 자, 비교 행정론 하면 무조건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리그스야. 이거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와요. 리그스. 자, 이 리그스라는 학자가, 자, 여러분, 국가들 간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이제 리그스라는 학자가 제시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사회 삼원론이라는 거야. 사회 삼원론. 자, 그래서 이제,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를요, 세 개의 사회로 나눠요. 먼저, 아그라리아. 여러분, 아그라리아는 뭐겠어요? 에그리컬처. 아그라리아. 농업사회지. 농업사회. 대개 농업사회는 정근대적인 후진국 사회죠. 자, 아그라리아가 있으면 반대편에 어떤 사회가 있겠어요? 인더스트리아. 산업사회. 그럼 산업사회가 되면 되게 근대화된 선진국 사회가 되죠. 자, 여러분, 우리 흔히 아그라리아에서 인더스트리아로, 즉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발전이라 그러지. 발전. 디벨롭먼트. 저개발국, 개발국. 자, 그러면 어떤 사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도중에 있는 사회도 있을 수 있죠? 요건 이제 트랜지시아. 전이사회라고 해서, 이게 흔히 뭡니까? 개발도상국이지. 발전도상국. 여러분, 자, 여러분, 발전도상국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디벨로프드가 아니고 디벨로핑 컨트리라 그러지? 디벨로핑 ing. 자, 이렇게 이제 세 사회를 제시하고, 자, 이 세 사회는 사회의 특징이 서로 다르겠죠? 사회의 특징이. 또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관료제인데, 관료제의 특징이 역시 어때요? 다르겠죠? 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각 사회의 특징, 관료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에다 네모. 환경적인 요인에다가 네모. 자, 이 환경적인 요인 5가지 외우셔야 돼요. 리그스가 제시한 5가지 환경적인 요인, 경제적 기초, 사회구조, 이념적 요인, 정치체제, 의사소통,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조금 이미 알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 지금 환경적인 요인에다 제가 네모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캐치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발전주의 행정학, 특히 이제 비교 행정론 나오기 이전까지의 고전 행정학이나 신고전 행정학은 공통된 특징이 아까 뭐가 있었죠? 오케이, 폐쇄 체제였잖아요. 환경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지. 근데 이제 이 비교 행정론이 나오면서 어떤 변수가 중요해져요? 환경이라는 변수가 중요해지지. 이 환경이라는 변수가 사회의 특징을 다르게 하고 또 뭐? 관료제의 특징을 다르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한번 봐봐요. 극단적으로 농업사회는 오른쪽 페이지 표. 자, 5가지 환경 변수 있죠? 경제적 기초 한번 봐봐요. 농업사회는 경제적 기초가 뭐예요? 농업이지 뭘. 산업사회는 산업이고. 여러분들 되게 농업사회는요, 사회가 분화돼요? 미분화돼요? 미분화되지. 그지?
굉장히 단순하고, 반면 산업사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화가 이루어지죠. 또 농업사회는 자급자족 경제죠. 반대로 산업사회는 시장경제가 발달해서 교환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제가 조선시대 농업사에 집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직접 집을 줘야 돼요. 그리고 닭을 먹고 싶어. 치킨을. 어제 닭갈비를 먹었는데. 치킨을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닭 잡아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은 이 산업사에서는 교환경제죠. 저의 주된 직업은 강의라고. 이것만 잘하면 돼요. 집이 필요해. 직접 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면 돼. 지어진 집. 자, 치킨을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 먹으면 돼요. 다 요리까지 돼 있죠? 응? 치킨 하면 유명한 치킨 있잖아. 뭐 하는. 자, 이런 식의, 자, 5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5가지 환경적인 요인. 경제적 기초, 이념적 요인, 정체제, 의사소통, 사회구조. 자, 이 5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자, 각 사회에서 사회의 특징이 서로 다른데, 자, 아그라리아는 사회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미분화된 사회죠. 요걸 이제 뭐라고 하면 융합사회라 그래요. 영어로 퓨즈드. 융합되어 있다 이거지, 융합. 퓨즈드 소사이어티, 융합사회. 여러분 그 퓨전 음식이라고 알죠? 퓨전 음식. 합쳐져 있는 거지. 뭐 양식, 일식, 중식, 개밥이죠. 자, 반대로 이제 인더스트리얼은 어떻습니까? 분화가 이루어지죠. 이걸 이제 디프렉티드 소사이어티. 분화사회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트랜지시아, 개발도상국. 이게 이제 어떤 사회냐면 그 유명한 마치 프리즘과 같은 사회라는 거야. 프리즘. 프리즈매틱 소사이어티. 자, 프리즘 어떻습니까? 빛이 하나로 들어와서 프리즘을 거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관료제인데, 자, 관료제의 특징이 어떠냐? 아그라리아는 관료제가 체인버, 안방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안방은 공적 공간, 사적 공간. 사적 공간이죠. 근데 행정은 공적인 장치죠? 근데 행정이 안방이라는 얘기는 공과 사가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이제 산업사회는 어떻습니까? 산업사회에서 관료제는 어떤 특징을 지녀요? 오피스, 관청. 그러니까 사적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사무실이 관료제가 되는 거죠. 공사가 분리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프리즈매틱한 사회에서 관료제는 어떤 특징? 이거 이제 그 유명한 살라. 이거 이제 스페인어로 사랑방이라 그래요. 사랑방. 그러면 사랑방은 안방보다는 객관적인 공간으로 나갔죠.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가, 집 내에 머물러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리우스라는 학자는, 자, 트랜지시아는 개발도상국을 말하죠. 이 개발도상국 사회의 특징은 뭐다? 프리즈매틱한 사회고, 자, 개발도상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관료제의 특징은 살라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이 살라 행정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관찰을 해봐요. 자, 그랬더니 쭉 줄치셔요. 양가로 2번. 자, 특징들. 자, 양초점성 줄치시고, 동그라미 2번에 이지로납, 동그라미 3번에 다규범성. 그러니까 간단한 뜻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자, 농업사회의 어떤 전통과 관습, 문화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죠. 동시에 뭐예요? 인더스트리아에서 발전한 선진적인 제도나 기술들이 도입이 돼 있죠. 우리나라가 대략 한 80년대가 이랬어요.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 여러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공무원 있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지. 관은 관좀 민비사상이라 그러는데, 관은 존귀하고
민은 뭐 천하다 이런 사상. 그래서 관이 민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 이런. 또 남존여비 뭐 이런 것도 있었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진국의 법치행정 제도는 들어와 있고 문화와 간습은 막 아직도 조선시대 문화 간습이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가격의 불확정성.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그라리아는 되게 어때요? 물물교환 시스템이죠. 물물교환. 예를 들어 조선시대 보면 뭐 쌀 한 포대 가지고 와가지고 뭐 면화하고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화폐경제죠. 화폐교환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트랜지시아는 어떠냐 하면 가격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인더스트리아에서는 자, 백화점에 제가 구두를 사러 갔어. 근데 가격표가 있죠. 가격표가 10만 원이야. 그럼 그 구두는 제가 가도 10만 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도 10만 원이죠.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아의 가격 메커니즘인데 이 트랜지시아는 어떠냐 하면 가격표는 도입이 돼 있어요. 산업사회로부터. 근데 말 잘하면 10% 깎아줘요. 어메 고양이 같네 하면서 10% 깎아줘. 이건 이제 가격의 불확정성. 바자 캔틴이라 그래요. 바자회에서의 가격 체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기능이 아직 중복돼 있고 정실과 연고가 판을 치고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요. 이 공무원으로 들어갈 때 시험 치르는 건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공무원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연출 되게 따져요, 또. 뭐 뻔하지 뭐 여기 대전 지역이다 그러면 뭐 지방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거의 이 지역 출신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무리 짓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또 어느 학교 출신이니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형식주의, 법은 이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는 그 이상을 못 쫓아가는 형식주의, 또 파벌 같은 거 형성되는 다분파주의. 자, 다시 쭉 언급된 이런 단어들이 어떤 행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개도국 행정, 살라 행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지. 자, 그러면 화살표, 결론. 자, 이런 이제 살라 행정의 특징들이 왜 생겼어요? 바로 아까 봤던 5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 살라 행정의 특징이 생긴 거지. 자,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개도국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이게 원인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위에서 본 이러한 행정체제의 특성들 때문에 개발도상국 행정에서 행정부패가 제도화되는 등 많은 행정적 병렬사항들이 생겼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처음으로 되돌아갑시다. 선진국에서, 미국에서 발달된 정치행정제도를 후진국에, 개발도상국 한국에 이렇게 심었잖아요. 근데 멀쩡히 돌아가던 미국의 정치행정제도가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비교행정을 했어. 비교 연구를 했어. 그랬더니 원인은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너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후져서 그래. 이 이론은 굉장히 미국 중심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행정을 하기 전에도 미국 행정학은 원베스트웨이였고 비교행정을 한 결과 원베스트웨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자, 그 하단에 4번 보세요. 4번. 자, 맨 밑에 비교행정론의 한계와 발전행정의 등장. 자, 동그라미 1번. 리그스는 자, 생태론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5글자로 환경결정론 이렇게 쓰세요. 앞으로 생태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5글자로 환경결정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환경결정론 어떤 현상을 뭐가 다 규정한다는 얘기죠? 환경이. 자, 생태론에 입각해서 개도국의 행정 행태를, 즉 행정현상을 개도국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맥락에서 파악해서 자, 개도국 행정현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는 기여했어. 여러분 아까 언급했다시피 비교행정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정학 이론은 폐쇄체제였죠. 우리 여학생 한 달 전에 옷 어떻게 입었었어요? 지금 옷을 좀 도톰하게 입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지금 몇 월 달이지? 한 8월 초쯤에 옷 어떻게 입었었어요? 굉장히 얇게 입었었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그때도 두껍게 입었어? 그때 막 40도 막 그랬는데. 자, 근데 예를 들어, 한여름에 옷을 얇게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도톰하게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의복 형태가 바뀌었잖아. 이거를 설명하려면 뭘 봐야 돼요? 그 사이에 계절이라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자, 이제 비교행정론이 나옴으로써 환경을 중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두 번째 줄 개도국 행정현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는 얘기야. 근데 모든 원인을 어디에서만 찾고 있어요? 환경에서만 찾고 있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환경의 지나친 강조로 줄치시면 행정의 독자성을 과소하는 생태론적 결정론에 치우쳐서 개도국 발전에 대한 비관주의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요. 지금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적인 과제가 뭡니까? 근대화 경제발전이죠. 빨리 인더스트리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발전 근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행정이 뭘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될 판에 리그스와 같은 비교행정론자들이 너희 사회는 프리즈매틱한 사회야. 행정은 쌀라야. 후졌어. 그리고 그 원인은 너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원인이야. 라고 해버리니까 행정이 경제발전 근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왜? 환경결정론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발전에 대한 비관주의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비교행정론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60년대 발전행정론이야.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발전행정론은 간단하게 뜻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발전행정론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한국이에요. 한국. 자, 그래서 발전행정의 개념을 좀 보시면, 자, 발전도상국가에서 행정체제 정부가 동그라미 84페이지 맨 밑에. 그러면 자, 발전행정의 주어는 항상 누구? 행정체제 정부가 발전행정의 주체예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정부 때 어떻습니까? 정부가 중심이 돼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사업 이런 발전 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또 정부가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고 A부터 Z까지 싸그리 정부가 다 담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학 이론 가운데 행정 만능주의의 극치에 해당하는 이론이 발전행정론이에요. 그래서 행정체제 정부가 국민형성 경제성장이라는 국가 발전을 선도 관리하는, 자, 달리 표현하면 가로에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 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집행하고 싸그리 다 정부가 담당을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특징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그럼 발전행정론은 당연히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이론론인데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죠? 행정이 누구보다요? 정치보다도 위에 있는 거지. 비민주적인 독재국가에서 나타나는 기형적인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발전행정에서는요, 목표 설정 기능을 강조해요. 목표 설정. 줄치고, 그리고 효과성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발전행정의 이념은 효과성이야. 그럼 효과성이 뜻이 뭐죠? 발전 목표의 달성도라고 돼 있잖아. 응?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박정희 정부 시절 근대화 시기에 보면 해마다가요, 정부가 경제정책의 목표를 연초에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수출 1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세워.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봤더니 99억 불밖에 수출 못했어. 목표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효과성이라는 게 사전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만 행정을 평가해. 그럼 효과성을 강조하다 보면 무슨 사태가 생길까요?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는, 그 과정에서 자연환경 파괴하고 이제 발전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육성하고 독점 기업들 막 형성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이러한 발전 행정의 과정을 누가 주도합니까? 엘리트 공무원들이 주도해요. 그래서 뭐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 이 시기에 막 미국 유학 보내고
그래서 이제 선진 지식과 기술로 무장해서 경제기획원, 상공부 이런 요직에 배치돼가지고 이제 발전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국가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불균형적인 사회 발전 전략 체크하시고. 우리나라 균형 발전 추구했어요? 불균형 발전 추구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 그러니까 발전이다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게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균형 발전하는데 서구가 200년, 300년 걸렸어. 근데 우리는 20, 30년 만에 서구를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취한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 발전해야 되는데 노동 발전하면 파업해가지고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경제 막 기업 중심으로 키우고 노동은 탄압하고 또 이제 발전의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만 키웠죠? 또 이제 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만 키우고 이런 이제 지금 현재 불균형적인 발전 전략의 문제가 여기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세요. 문제점은 읽어보시고 자, 하단의 특징 자, 발전 행정론하고 비교 행정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맨 밑에 85페이지 맨 밑에 이런 50년대 비교 행정론은 자, 말 그대로 국가들 간의 행정에 있는 그대로를 비교 분석하죠? 그죠? 어떤 연구입니까? 실증적이고 가치 판단이 배제된 과학적인 연구예요. 근데 발전 행정론은 어떤 연구예요? 경제발전 근대화를 위해서 행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당위를 제시하는 지극히 규범적이고 가치 판단 내포하고 정책 지향적인 연구죠? 이런 점이 극단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둘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 자, 비교행정론은 50년대 발전주의 패러다임이고 발전행정론은 60년대 발전주의 패러다임이에요. 자, 목적을 좀 볼게요. 그럼 비교행정론은 목적이 아까 이미 했습니다. 보편타당한 일반이론 정립하는 게 목적이었죠. 반대로 발전행정론은 실용주의적인 발전 전략 수립하는 게 목적이고 자, 변수로서 행정을 보면 이런 비교행정은 행정이 독립변수예요? 종속변수예요? 종속변수지. 왜? 환경결정론이니까. 환경이 행정을 규정하잖아요. 반대로 발전행정론은 행정이 뭐로 바뀌어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변화의 역군. 독립변수로 바뀌죠. 이런 것들. 자.